오늘은 지난번까지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 명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도 요즘 그 일본 프로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 쇼헤이가 지금 에인젤스에 가가지고선 투수로도 잘하고 타자로서도 잘해가지고 도대체 저놈은 어떤 사주길래 저렇게 유명해지고 잘하느냐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사주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역시나는 진짜 역시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는 사주가 상당히 좋아요. 부러움을 살 정도로 상당히 사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사주는 절대로 미신이 아니다. 이걸 내가 증명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맨 처음에 그 조선일보의 중국통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카페 플로그 거기에 카페였죠.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그 카페에서 중국에 관련된 글을 쓰다가 중국에 글을 쓰다가 차츰차츰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사주 명리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글을 쓰고 오다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사주 명리도 하고 하나님 전하는 시기가 됐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2006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문 명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블로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얘기도 많이 썼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사주 명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써 올렸어요. 근데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명리는 절대로 미신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 사진이 있고 여기는 십자가 있지만은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미신으로 하는 이렇게 성경에 말 술객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가는 자시라고 얘기한 그 식의 그 술객꾼, 이게 사주 풀고 하는 게 무당이죠. 쉽게 하면 무당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 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적으로 이렇게 귀신 점하는 세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접 들려가지고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거 가장 비근한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제사 지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죽은 조상한테 이렇게 제사 지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게 말하면 미신의 전보는 그 영역하고 같은 부류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명리 풀어놓은 것도 많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도 많이 썼습니다. 그냥 그걸 보셔가지고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뭐냐면은 전화가 이게 카톡도 있고 메일도 있고 근데 혹시 사주 의뢰하거나 할 사람들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를 주거나 이쪽으로 메일 주면 됩니다. 저도 글에도 써 있지만은 저는 1996년도 그러니까 23년도 그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90년 그때 그쵸,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선 제가 저기를 했어요. 사주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선 지금까지 쭉 했으니까 이 횟수로 23년 됐죠. 지금까지 풀어준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6,000명, 5,000명에 한 6,000명 되는데 제가 이게 글로 풀어준 거는 한 1,500에서 2,000. 제가 구체적으로 지어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다음 메일하고 네이버 메일에 이게 저장된 것이 2006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게 저장된 것이 한 1,5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말로 풀어주고 이렇게 해준 것까지 오면은 한 5,000명, 6,000명까지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명리 구력은 23년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이게 미신적으로 푼 적이 하나도 없고 공부하다 보니까 철저히 확률 통계 학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더 오묘하고 상당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명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법칙인 영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다룬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는 게 신살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운송도 어쩌면 상당히 많이 빠져요. 그 신살에는 12신살과 그냥 일반 신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책이 다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제 이제 배경적인 얘기하고 오타니 쇼에 이게 이 사람이 어디 태냐면 일본 이와타요 오슈시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도생을 딱 보니까는 그 2011년도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바로 우에 현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이 친구가 94년 7월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회인 야구단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배드민턴 사주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운동하는 부모였으니까 이제 체격이 좋아가지고 키가 193cm 그리고 92kg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94년 7월 5일 이거 양력으로 태어난 거 이거는 확실한데 신씨는 내가 왜 보통 이게 찾아보면 인터넷에는 신씨라는 것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신씨니까 그 사람의 생김을 딱 보고 그러니까는 생김새를 딱 보고 저는 관상도 좀 볼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보고는 저놈은 저렇구나 이렇게 딱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관상을 딱 보는 견지하고 그 다음에 그 노마가 이렇게 크게 요즘 크게 되고 지금은 그야말로 일본은 이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이렇게 출전하는 시합이 있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 정도로 유명해졌으면 어떤 사주인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딱 중요한 거는 이게 관인상생 돼가지고 되는 요것이 나타나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대부분 얼굴이 이렇게 다듬은 형으로 이렇게 정갈하게 잘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쉽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되게 득세하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름나고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감무경이 있어가지고선 제가 갑술, 경호, 요까지 나오고 임진 요까지는 시에서 나오는데 왜 신시를 잡았냐? 그러니까 감무경 3기를 봐가지고선 제가 이 친구는 시가 신시다 이렇게 딱 본 거예요. 또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돼서부터 메이저리그에 가서 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뭐냐면 이렇게 사주 자체는 역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신시로 태어나가지고선 이 사주 구성이 맞구나. 이것을 내가 딱 유치해서 잡아낸 겁니다. 신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모르다고 하는 얘기도 많은데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물론 이렇게 내가 얼굴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사주고 이런 식의 시구나 그걸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결혼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아들 딸의 구성 비율을 보면 그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가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감춰놓고 부리는 무기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래서 사주는 태어나서부터 시를 잘 갖고 태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감추는 적이 가지고 직업이나 성격이나 이것이 시를 보면은 대충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감무경 3기가 있고 시가 역마가 돼가지고 신시가 거의 확실하다. 이걸 제가 이제 잡아낸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하면은 이게 보통 지금은 만세력이 있어가지고선 이 사주 8자를 잡아내는 거는 그냥 자연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만세력을 찾았어요. 예, 그러면 값을,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연, 월, 일, 시 이렇게 나간다는 이거는 한자 쓰는 배열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거의 정형화 폼입니다. 이렇게 연, 월, 일, 시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만세력을 보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운행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 남자이자 양간 연이 양간일 경우에는 순행사주라 그럽니다. 순행사주라 해가지고선 이게 경호 얼지에서
월주에서 이제 경호니까 그 다음에 신이 되고 임신이 되고 순행사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월 5일 날 태어났으니까는 순행사주니까는 7월 6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만세력에서 찾아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서 7월이니까 7월 8일인가 7월 7일인가가 이게 저기죠. 입하 이렇게 7월 7일 이게 절기상에 그 변화하시는 적인데 이렇게 딱 되면 하나가 딱 나와요. 3으로 나눠가지고 저기면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 10일, 20일, 30일 해가지고 쭉 대운행을 쭉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일간이고 남자니까 순행이다. 그래가지고선 그 7월 8일이 절기로 변하는 거에서 딱 가는 게 1이 나와가지고 3으로 나눠지 1이 나와지 1, 10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까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2 운성은 어떻게 찾냐면 일간 의주로 해가지고선 그 12신살 운성 도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연, 월, 일시를 이렇게 찾으면 안 돼. 그냥 관대, 태, 묘, 장생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거는 12운성은 정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냥 자기 일간 임수가 연, 월, 일시. 그러니까는 요거는 조상,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이것이 어떤 정태적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표가 운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신사는 어떻게 하면은 연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동태론적 얘기입니다. 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장년기, 이렇게 노년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태적인 요소라고 하지만 이건 시간적인 요소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12신살 도표에 보면 술토는 화계죠. 이게 인옷을 거기서 찾게 됩니다. 인옷을 옷을 찾게 되면은 화계, 장성, 신은 월살, 신은 역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쭉 해가지고선 이거 연지 기준으로 쭉 뽑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에 딱 이게 신사는 어떻게 뽑냐면은 일간 일주로 이 12신살 이외에 일간 일주를 쭉 뽑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 관기다, 학당이다, 홍영이다, 뭐 태극이다, 뭐 양착이다, 뭐 복성이다, 협력이다 이런 것이 일간지로 쭉 뽑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연지 의지로 해가지고선 쭉 이렇게 뽑아놔가지고선 거기서 나오는 신사를 또 뽑아요. 그 다음에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이쪽으로 해가지고 뽑은 신사를 좀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이하게 다른 사람도 더 뽑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월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지 기준으로 보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연주하고 시주는 그 자식이나 좀 이렇게 먼데 이렇게 하는데 사주에는 이 월주와 일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중이 커요. 그러면서 월주 기준으로 이 일주가 어떤 형식으로 됐냐 해가지고 뽑는 그 신살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쭉 찾아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모이면은 천덕, 월덕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삼구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삼구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를 쭉 하면은 요런 도표가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994년 7월 5일 신시일 경우에는 요런 도표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 저기에 딱 집어넣으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12운성, 12신살, 뭐 대운의 신살도 뭐 중요한 걸 다 나오고 그래요. 저는 그 컴퓨터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신살만큼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더 많이 뽑아낸다는 거죠. 그게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요티죠. 요거까지는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죠. 이는 컴퓨터 처리가 다 되죠. 그리고 이걸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해석해내는 게 첫 번째는 이 사주가 그 사주를 풀어내는 공식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 다음에 무슨 격국이냐 이걸 따져줘야 됩니다. 이 사주는 딱 보면은 임수일간인데 딱 보면은 일단 지지 먼저 보자고요. 이 진 이거는 이제 관성이죠. 편관이니까는 쉽게 말하면 극허죠. 그러니까 오화도 있어가지고선 그러니까 재성이 있으니까 기를 많이 뺏어가죠. 근데 요 두 개는 합쳐가지고서 뭐가 되냐면 저기가 돼요.
재성이 돼가지고 기를 많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재성이라는 내 기를 뺏어가면서 쉽게 말하자면 돈을 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은근히 일방적 극하는 것 같아도 신진해가지고 삼반합 수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적이 극하지는 못하죠. 사주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생망극이라는 게 있어요. 탐합망극, 탐생망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합이 될지언정 서로에게 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는 합되려고 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거 들이치기 이전에는 요거 둘이 합쳐가지고선 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요것도 이 사람은 극하기 전에 신진 합수돼가지고 은근히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이게 지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딱 보면은 아 이거 좀 지진은 좀 약한 신약한 요소가 많구나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이 경금이 바로 위에 인수가 돼가지고 본인이 휙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는 극하죠. 그러면 이제 간목도 자기 길을 이제 누설하고 하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천간은 어떤 식이 되냐면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월지나 월간의 비중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주에서는. 근데 이 월간이 경금이 있고 무토 이렇게 있으면은 쉽게 보면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도 천간을 보면은 그래도 이 지지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강한 요소가 좀 강하죠. 그러면서 이게 이 편관이고 편이니까는 살인 상생돼 가지고 이 임수를 도와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방적으로 이걸 극하지 못하고 은근히 이렇게 이제 도와줘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좁게 살인 상생에 돕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주 구성을 딱 보면은 요렇게 돼 가지고서는 길을 누설하거나 뺏어가는 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봐서는 이 사람을 돕는 사주예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신진이 돼가지고선 수성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요렇게 전반적인 요 자체는 요렇게요. 그러니까 임경진신 요 자체는 이렇게 봐가지고선 신강 요소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엄격히 얘기하면 신약과 신강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사주예요. 신강이. 근데 내가 경험을 딱 봤을 때 월간에 경금 인수가 있고 여기서 지지에서도 이렇게 도움받으면은 약간 신강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화된 사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견제에서는 약간 신강한 이제 신강한 55% 되는 정도로 이게 약간 신강하게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뭐냐면은 괴강이 이게 임진이 괴강이거든요. 괴강은 경진, 경술, 무진, 무술, 임진, 임술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무진하고 무술인가 이거는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임진 괴강이 있으면은 약간 신강해야만이 쉽게 말하면 기를 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보면 약간 신강하면서도 괴강은 신강해야 자기 그걸 필 수 있어요. 이게 신강이 이 괴강이 뭐냐면 이렇게 뭐 아니면 도라는 사주예요. 중간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되거나 폭패해도 크게 망하거나 한다는 게 이 괴강 사주입니다. 이게 단계 오는 사주가 이게 오는 적이 되게 세고 강합니다. 강한데 뭐냐면 이 일주가 괴강이고 그다음에 약간 신강이니까 약간 신강 괴강성 그다음에 요거는 정제죠. 요거 둘이 합쳐져 강한 재성이 돼서 나타나죠. 그러면 요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정제죠. 그러니까는 정제성이니까는 약간 신강 괴강은 비정격. 그러니까 이 정제 오화가 이 천간에 투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평관을 더 힘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비정격, 정제격이면서도 격국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무토 평관성이 약간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괴강인수면서도 시상평관 귀격에 가까운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또 뭐가 있냐 오술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재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여기 지지에서도 이게 받들어지지만은 자연스럽게 이 재성은 관상인데 힘을 몰아줘요. 이 천간에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는 시상평강 기격인데 기본적으로 많은 재물을 통해 가지고선 쉽게 말하자면은 그 명예를 얻는다 이제 그런 식의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은 용신 격국은 약간 신경한 괴강성 비정격 정제격인데 전반 사주 구성으로 보면은 시상평강 기격이 더 이렇게 가까운 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용신을 잡을 때 이게 있어요. 괴강격으로 가면은 인수와 비겁이 용신이 되고요. 신강한 사주에는 시상평강 기격이 돼가지고선 이 무토가 용신이 됩니다. 근데 그 괴강에서는 재성이 제일 안 좋고요. 그 다음에가 뭐가 안 좋으냐면 저기가 안 좋아요. 그 관성이 안 좋습니다. 관성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선 이 전반적인 사주로 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약간 신강한 괴강성 비정격 정제격이면서도 뭐냐면은 시상평강 귀격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주죠. 근데 이 사주가 되게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 걸 뭐였냐면요. 사주가 확 신강하거나 신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약간 신강. 55% 60%지 약간 신감에서 운이 재간으로 흐르면요. 제일 좋아요. 그 사주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괴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 오는 것도 되게 이제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이 진하고 술토는 쉽게 말하면 저기를 얘기합니다. 그 진하고 술토는 이게 괴강성이라 해가지고 임진 일주가 괴강이면서 사주에 진하고 술토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거의 괴강성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괴강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괴강일 때는 이 사람을 돕는 수성과 금성이 이 사람한테는 용신이 돼요. 괴강으로 갔을 때는. 근데 일반 사주로 봤을 때는 신강한 시상평강 이 무토가 용신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주를 이렇게 면도날처럼 딱 갈라져 가지고선 이 사람은 시상평강 기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나 괴강격이냐 하는데 서로 이렇게 용신이 이렇게 서로 겹쳐져 가지고선 용신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지고선 이렇게 반대로 보게끔 돼 있어요. 반대로 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 용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사주를 이렇게 풀어주고 다는데 이렇게 귀하게 된 사람들 사주를 딱 보면은요 이렇게 좋은 격국이 이렇게 오버랩 돼가지고 겹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옛날에 그 자살한 최진실이나 오바마나 그 다음에 반기문이다 이렇게 한가닥 하는 사람들의 사주가 대부분 보면은 좋은 격국이 딱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굳이 얘기한다면은 괴강성이 내가 보기엔 한 60% 되고 신강한 일반 사주가 한 40%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 식의 이렇게 좋은 영화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뭐냐면은 괴강성으로 딱 몰려가면은 괴강성의 특징만 딱 나타나가지고 운에서 안 좋으면 크게 되거나 팍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일반 사주로 갔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콱콱 된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무마시켜져 가지고 중도를 가게끔 부드럽게 인생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괴강격이다 딱 얘기도 할 수 없고 시상평강 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오버랩 돼 가지고 좋은 요소가 이게 갖춰져 있는 그런 사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주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그 세상에서 이렇게 득세하고 잘 살아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오바마 사주예요. 오바마 사주 그런 사주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면 감무경 삼기라는 겁니다. 감무경 사람들은 이제 얘기할 때 감무경이 차례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많은 사주를 풀어주는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감무경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으면은 다 삼기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인품이 준수하고 영웅적인 포부도 있고 사회적으로 되게 득세하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이제 그런 식의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삼기가 있는 사주가 누가 있냐면요, 가장 최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이게 있어요. 예. 간무경 3기가 천간에 투관돼 있어요. 또 한 사람 누구냐? 김연아가 여자 김연아 이거 투관돼 있습니다. 내가 이거 딱 보고 나서 야 사주가 간무경 3기가 되는 사람은 보통 이 교국이 제대로 형성돼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합니다. 크게 이름이 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이게 3기라는 거. 이게 3기에는 뭐 그 병정을 있고 그다음에 신정계 이렇게 있는 거 신정계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삼기는 간무경이 있고 을병정이 있고 임계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간무경 3기가 제일 또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살인마 유영철이는요. 살인마 유영철이는 임계신 그 3기예요. 임계신 그 3기라고. 그러니까 유영철이도 뭐냐면은 이렇게 한가하고 무호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21명을 이렇게 도끼를 까 죽이고 했다는 거는 악인적으로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이름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주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뭐가 있냐면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저기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내가 사주 풀었을 때 비정격 정제격인데 이게 정제격이 돼 있는 사람이 비정격 정제격은 이게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저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되게 이제 착실하고 온화하고 가정적이고 돈 가치를 아주 그 저기여기 알고 그러니까 그 정제격이 어머니 같은 저기에 이렇게 되게 알뜰하고 이제 그런 식의 착실하고 양심적이고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제살이나 혈인 이런 쪽으로 가면 이렇게 사람이 좀 적이 됩니다. 이렇게 폐쇄적이거나 이렇게 좀 내성적으로 좀 가요. 본래 임진일주 사람들이 이렇게 영민하고 그 다음에 총명하고 똑똑하고 하는데 그 일지가 묘라지가 이제 고연히 근심이 좀 많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내성적으로 가는데 상당히 영민하고 총명하고 이제 통도 크고 생각이나 이런 것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임진일제 저기 한 탤런트 중에 하나가 누구 있냐면 한지민이가 있어요. 한지민이가 여자였을 때 임진일주의 여자예요. 근데 그 임진일주는 그 이제 시가 묘가 돼야지 이렇게 고연한 근심 걱정이 많고 하면서 이렇게 임진일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제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착실하고 온화하고 그다음에 양심적이고 가정적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타니 쇼웨이가 그 성격이 뭐냐 했더니 그 숙소에서는 다 같이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도로 해가지고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에요. 그 이도류 때문에 숙소도 안 나고 뭐냐 이게 그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집안에 들어가지고 DVD 보고 독서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밖에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터지도 않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성격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임진 일주의 성격이 그 되게 이제 그 영민하고도 똑똑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정제격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적이야 가정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돈은 저기였죠. 그런데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성은 시장평가한 게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잘 됩니다. 상당히 이름이 나요. 이름이 나고 어쩌면 이 사주가 나중에 정치로 가면 크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 사주가. 그것이 이제 그 있으면은 관기, 그 다음에 복성 이런 걸로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이 사람이 되게 높아진다는 것이 있어요. 이 사주에는. 그래가지고선 시장평가에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크게 이제 야구계로 계속 있다면은 뭐라 그럴까 행정적으로 해가지고선 큰 뭐 장훈씨 같은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쭉 할 때 이제 오행구생해가지고선
이렇게 쭉 봤는데 이렇게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행이 잘 구성되어 있어요. 상당히 잘 구성돼요. 오행이 다 구비되고 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운행이 어떻게 와더라도 거의 뭐 그냥 온전하고 순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오행이 다 있으면 건강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술충이 나타나는데 이 사주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진술충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얼살로 비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진술충이 있으면 여기 재원살로 비칩니다. 이 재원살로 나타나거든요. 재원살로 비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분명히 그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자한테는 이게 얼살도 있고면은 이렇게 여자한테 당한다는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이 사주를 까딱 잡으면 재원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여자가 되게 좀 강한 여자가 기가 센 여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혼은 이제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신진이 합의되고 한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바라고 참고 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월살이 또 상구 있으면요. 얘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잘생겼죠. 키도 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조금 강한 여자가 들어와서 살 텐데 조금 뭐냐면은 자꾸 이게 뺀찌를 놉니다. 이렇게 자꾸 여자가 이렇게 밀쳐요. 밀치고 해가지고 대우를 좀 못 받고 삽니다. 이게 자식을 낳거든요. 자식을 낳고 살게 되는데 이 무신 일주에서 무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우는 뭐냐면 이렇게 늦둥이 아들을 둬요. 아들을 둡니다. 늦둥이 아들을 둬요. 아들을 두고 하는데 그 아들을 두고 하는데 그 아들 때문에 얘가 참고 삽니다. 그리고 시지에 역마가 있으면요, 거의 외국 나가서 이제 뼈를 묻고 산다고 하는 사주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국에서 오래 선생해가지고 저기 하더라도 물론 이제 집이 이제 일본이니까 일본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자기 뼈를 묻고 살고 하는 거는 미국에 살 사람입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다 좋게 주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마누라 여자 운이 별로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신진해가지고 물이고 오화는 쉽게 말하면 불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 싸우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안을 얘기하고 이거는 처자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서로 이렇게 진술충이 되고 오면은 집안하고 이렇게 좀 집안하고는 여자 저기하고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그래요. 안 좋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여자한테 이게 뺀찌 당하거나 배척 당하거나 그렇게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 중에 가정은 결혼운만큼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한 인간한테 좋은 것만 주시질 않아요. 이 사주 자체한테는. 이 사주는 사회적으로 크게 인물도 좋고 돈도